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비트코인에 10억을 간다라고 제시를 했던 바로 뭐죠? 미국의 최대 운용사, 자사운용사인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블랙록이라는 공룡기업 자사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예측을 거론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자사운용사, 즉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기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이 리포트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돈나무 언니, 즉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죠. CEO 또한 비트코인 5년 뒤에 5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명분이 근데 조금 정확하긴 해요. 왜? 기관 투자자가 대량 개입하고 여기에 그전에는 ETF 시장에만 거론이 됐었던, 그리고 ETF 시장에만 투자를 했었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드디어 코인 시장으로 뛰어든다. 자기네들도 인베스트먼트,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을 거론하면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CEO인, 우리가 일명 캐시우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CEO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공개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ETF 시장이 아니라 본격적인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다시 훈풍이 부는 트럼프의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과 더불어서 트럼프 관련주인 밈코인들 많잖아요. 앞으로 상장되는 밈코인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700만 원대를 머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악재에 발언된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고요, 반대로 호재에 대한 리스크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제 어떠한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2월 달에 우리가 잘 알려진, 즉 트럼프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보다 더 중요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 이벤트라고 알려진 보다 이 트럼프의 정책 발표가 있죠. 이 정책 발표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1월 말 앞으로 다가올 FOMC의 결과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FOMC는 당연하게 금리가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그 다음번 FOMC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언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악재가 나올 것이냐 호재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0억을 간다는 이 미국의 자사운용사, 다른 곳이면 모르겠는데 블랙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최대 운용사죠. 자사운용사에서 왜 비트코인을 1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인 블랙록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거기 회장인 레리 핑크 최고의 경영자 CEO가 이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당 10억까지 갈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뒷배가 있어야 된다. 뒷배. 가상자산 시장에는 뒷배, 즉 수급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뭐 10억을 가건 뭐 5억을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5천만 원에서 1억을 갈 수 있었던 이유,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인 시세보다 과연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주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게. 그러면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한 그 시장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수요와 공급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명 고래라고 표현하는 큰 손들이 개입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큰 손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의 고래, 최대의 억만장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만장자라기보다는 백만장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블랙록보다 자산 규모, 자산을 굴리는 규모, 스케일이 큰 운용사는 없는 것처럼 최대 시장이 들어온 블랙록, 그리고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 운용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총 17개 자사운용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2025년도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처럼 이러한 기업단체,
기업단체나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 이번 연도에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기존에는 블랙록 같은 데는 뭐다? ETF 산업만 매수 매도를 했었어요. 포트폴리오에 ETF만 담았었는데, 자, 법이 바뀌었죠. 누구로 인해서?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는 너네 ETF 시장만 건들지 말고 너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그것도 현물 시장에서 너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겠다. 즉 뭐예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대거 투입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운용사들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나 외국인 참여하는 이유 뭐예요?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참여한 거잖아요. 특히나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이 처음에 ETF 산업 나왔을 때 이 ETF 산업에 왜 끼어들었어요? 돈벌이가 되니까. 결국에 운용사들이나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게 투자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판을 깔아준 게 지금 코인 시장도 트럼프가 코인판을 깔아주고 있죠. 어떤 시장? 현물 시장을 깔아주고 있다. 그만큼 현물 시장에 큰 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면, 부여를 해주면 결국에 이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야? 그 시장에서 주도를 할 주도주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명 미증시에서 그전에는 애플이 대장주였다가 애플을 능가한 게 엔비디아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탄생될 때 재료가 뭐였어? 반도체 칩. 반도체 칩도 어떤 칩이야? 미래의 산업인 AI라는 걸 엮어서 그 시장에 재료를 갖다 붙이고 여기 엄청난 수요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코인 시장도 이제 ETF가 아니라 본격적인 현물 시장에 뭐다? 트럼프가 재료를 갖다 붙이는 시장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이죠. 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하는데, 이 경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 여기 참고로 어느 나라도 참여를 하냐? 사우디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도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기름 부자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인구수로도 엄청나게 높은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이죠. 자, 이렇게 최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이 기름 부자로 알려진 혹은 금수저로 알려진 사우디나 중동 같은 데서 아부다비라든가 혹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보다 비트코인 시장을 참여할 것이다. 여기 나오겠죠.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경우. 그래서 이것을 블랙록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니까, 돈벌레들은 돈 냄새를 잘 맡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부펀드가 최소한 비중 많은 것도 아니야. 2%에서 그냥 5%씩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7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다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블랙록을 비롯해서 기존의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고도 세계적인 이 국부펀드의 돈 자금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그냥 2%씩, 2%에서 5%면 얼마 안 돼. 근데 요 정도만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해도 70만 달러, 10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안 들어와도 돼. 최소한 1%에서 2%씩만 들어와도 비트코인이 최소한 못해도 얼마다? 3억에서 5억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개인들의 민심은 에이 설마 가겠어? 하면서 전부 다 한 2억 이상 올려주면 전부 다 매도할 거예요. 그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고, 그 매물 물량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들어 올린다라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유통 물량이 있다. 그리고 그 유통 물량에서 이렇게 각국 국부펀드가 전부 다 소유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비중,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의 소유 안에서 이 비트코인이 놀아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 같은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이미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왜? 트럼프가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운용사들이나 혹은 자사운용사나 국부펀드마저 비트코인 시장이 들어온다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왜 그러냐? 희소성. 결국엔 그들이 지분율을 전부 다 갖고 유통 물량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풀려져 있는 유통 물량이 얼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할 물량은 극소수기 때문에 희소성, 즉 우리가 일명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피가 붙으면, 한마디로 피가 붙는다고요. 피가 붙으면은 뭐가 생겨? 그 뒤에 수요, 알트코인이 상승할 뒷배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자기의 밈코인을 출시한다라고 암시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밈코인이 지금은 에이 무슨 코인이야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비트코인조차도 안 믿었어. 비트코인조차도 사기라 했어.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정권이랑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가족이 밈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국부펀드라든가 혹은 블랙록을 비롯해서 엄청난 자사운용사들이 대거 자금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장되어져 있는 알트코인보다 트럼프와 혹은 멜라니아 영부인이 출시한 밈코인들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그 뒤를 밀어주는 뒷배는 누구야? 얘네들이야. 자사운용사,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인 블랙록이라든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뒷배가 결국엔 뭐예요? 안전하다, 우리도 투자했어, 안전해. 그리고 특히나 뭐다? 국부펀드까지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새로운 새판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전에 보유를 했었던 이 알트코인들에는 엄청난 개미들이 있어요. 결국엔 개미들이 바글바글한데 너도 나도 물려있을 수도 있고 너도 나도 수익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세력이 미쳤다고 얘네들한테 수익을 주고 더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력이어도 기존 알트코인 안 올릴 것 같아. 왜? 얘네는 그냥 찍어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코인을 찍어내서 만들면 적어도 밈코인 상장 계속돼. 하지만 밈코인이 처음에나 밈코인이지, 나중에 여기에다가 국부펀드 갖다 붙이고 자사운용사 갖다 붙이고 트럼프까지 그 코인을 옹호하고 정부에서 뭐다? 자금력을 이용해서 그 코인을 밀어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밈코인이 아니라 메이저 코인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도지가 지금 그런 경우였잖아요. 상장 처음에 도지 얼마 했어? 50원도 안 했을걸요? 그 코인 얼마까지 올라갔어? 거의 9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뭘로 인해서? 프리미엄이라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다 붙여서. 누가?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올라갔고 거진 2000% 가까이 올라갔죠. 2000%. 결국에 우리는 뭐 그 코인이 메이저가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와 때에 나한테 이득만 주면 돼. 돈만 벌어다 주면 돼요. 맞잖아요. 이거 무슨 뭐 100년, 50년 홀딩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게 메이저 코인이야. 막말로. 우리가 아무리 뭐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뭐 우리가 솔라나에 투자하고 우리가 뭐 리플에 투자하고 해도 결국엔 뭐다? 수익 안 주면 메이저가 아니야. 막말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지금 메이저 다 힘 못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STP 이런 코인이 막 34%씩 올라가, 체인 바운티가 막 24%씩 올라가. 결국엔 잡주긴 해. 잡주긴 하더라도 뭐다? 우리한테 꾸준하게 수익만 줄 수 있고, 여기에 트럼프랑 엮이고 여기에 정부랑 엮이고 여기에 뭐다? 국부펀드랑 엮이면서 재료만 갖다 붙이면 메이저가 되거든. 도지처럼.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뭐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불안정성하기 때문에 해지 수단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국부펀드 이야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ETF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또한 현물 ETF인 IBIT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더리움 또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ETF는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고, 지금 출시됐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코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등극되는 코인들은 전부 다 뭐다? ETF가 출시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밈코인도 말이 밈코인이지, 지금 도지 같은 건 진짜 밈코인이지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상장을 시킨 코인들이 있죠. 혹은 멜라니아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상장을 시킨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은 메이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 있잖아. 근데 뭐다? 그게 대통령이잖아. 적어도 임기 기간 동안 4년 동안은 메이저로 등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4년 뒤에는 그게 뭐 잡주가 되든 말든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임기 기간 4년 내에만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다면은 뭐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메이저다. 결국에 그냥 돈만 벌면 되거든. 투자 시장에선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돈 벌게 해주냐, 돈 안 벌게 해주냐, 요걸로 갈립니다. 투자도 똑같잖아요. 매수하냐, 매도하냐, 샀어,
수익 볼 확률 50%, 손실 볼 확률 50%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그건 정말 투자 상품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 불장에서만 가능한 지금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재료를 계속해서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트럼프 코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코인에 국부펀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자사운용사도 들어온다 쳐봐요. 거기다 블랙록도 들어오고, 갑자기 트럼프가 트럼프 관련된 아들이라든가 트럼프 아들이라든가 딸들 있죠, 이방카 이런 딸들이 갑자기 트럼프 관련주를 사봐요. 그럼 어떻게 돼? 메이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는, 그리고 호재라는 거는 누가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누가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거든. 피가 생기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부동산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성수동 쳐다도 안 봤어요. 성수동 강남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진짜 거진 시골 느낌이었는데, 여기 갑작스럽게 연예인들 엄청나게 살기 시작을 하고 토지와 땅 계속 매입하니까 지금 성수동 땅값 어때? 아서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파트 생기고, 거기 권지용이 살던 그 뭐죠? 갤러리아 폴에 아파트 막 들어서고 하니까 그냥 평당 1억 2억 되잖아요. 여기 집값이 지금 50억에서 거의 그냥 100억이에요. 그리고 펜트는 막 300억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천정부지도 결국엔 성수동 땅보다 재개발이라는 재료를 갖다 붙이고, 그 재개발을 알고 있었던 사람 뭐야? 정치권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 정치권에 이러한 재료를 갖다 붙일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재료를 누구한테 갖다 붙여? 연예인들, 돈 많은 애들한테 먼저 호재를 알리는 거야. 그럼 얘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만 하면 뭐다? 이 성수동 땅은 노다지의 호재가 되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거고, 땅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AI 산업도 마찬가지야. 혁명적인 산업은 뭐다? 한때예요. 다 한때. 전기차 언제야? 한때. 일론 머스크도 한때잖아. 한때 한 4년 바짝 테슬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증시 어때? 한때. 또 4년 동안 해먹으려고 엔비디아 갖다 붙여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한 4년에서 8년 뒤 또 다른 산업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로봇 같은 거, 로봇 산업도 나올 거고, 우주항공 산업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산업은 변해. 본질적으로 같이 다 산업이 성공하고 올라가겠지만 변하지만 결국엔 뭐다? 한때. 결국에 전기차 지금 다 욕하지만, 2차전지 욕하지만, 한때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은 승리자야. 맞잖아요. 4년이란 시간 동안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에서 혹은 배터리 시장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은 뭐야? 영앤리치 됐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때가 있는 거고, 때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 그냥 메이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다? 이 트럼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부 펀드들이 참여를 하고, 세계 엄청난 자사 운용사들부터 고래들이 참여하는 지금 한때를 노리셔야 된다. 4년 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4년 안에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메이저 알트코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왜? 미증시가 고점에서 아직 조정도 안 받았어. 나스닥 최고점이라고. 미증시 나스닥이 무너지는 순간 뭐 어떻게 된다? 시장 자체 전체 다 조정이 올 수 있고 하락이 올 수가 있어. 이거 아직 안 왔잖아. 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미증시 잘 안 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빅 이벤트들이 끝나면 그때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해서 패닉셀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큰 하락이 한번 찾아와요. 그리고 하락이 찾아온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면서 엄청난 정책들이 나오고, 뭐 나라는 돈을 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정권 잡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 원래 이렇게 판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관심 깊게 보지 마라. 기존 알트코인, 기존 메이저가 아니라 새로 등극하는 뉴 차세대 알트코인들을 관심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휴일이 좀 길 텐데 뭐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명절에는, 설날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를 해서 영상은 아무래도 이번 주말, 어차피 저 주말은 쉬죠. 주말 쉬고 다음 주도 제가 시골을 가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영상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한 5일 6일 동안은 영상이 안 올라와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